그럼 오늘은 안 끊고 그냥 바로 갈게. 끝까지. 알겠지? OMR로 애들 거 확인해보니까 서로가 11번부터 15번까지는 애들 무난하게 다 잘 풀어놓은 것 같은데요? 갑자기 20번에서 얘? 21은 그래도 뭐 있을 텐데 22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는데 11 정도로 어렵게 나왔어. 21번도 말만 했을 거고 무조건도 28은 그냥 약간 내심스럽다 수준으로 계산량이 많을 뿐 할만했고 27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29 나 이번 시험에서 29번 문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29번 문제가 제일 그러니까 좀 표현이 더럽긴 한데 여기서 쓰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우 잘했네 좀 그런 느낌. 30번은 우리가 많이 했던 그 서로 연관이 있는 문자니라고 해서 그걸 알파로 놓으면 얘들아 D알파 DT 해야 돼 그렇게 놓을 바에 그냥 우리 HT로 놓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하나 천천히 볼게요. 이번 거는 4점짜리는 9번 할 필요 없지. 좌우함 그냥 비교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10번에서 잠깐 헷갈릴 만한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10번 어떻게 가는 거야?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의 그래프를 좀 그려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가 마침 얘가 주기가 10이 뜨더라. 내가 원하는 게 사인 5분의 파이 x라는 이 그래프랑 사인 5분의 4 파이라는 저 상수함수지, 그지? 저 직선은 상수함수지. 그러니까 5분의 4가 대충 어디 있을까를 내가 찍어보니까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 대칭성 그리고 주기성 요거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차피 얘는 한 주기만 나오는 거니까 대칭성 이용할 것 같거든. 여기가 5예요. 여기가 0이고 가운데가 2.5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1, 2, 3, 4, 5, 6, 7, 8, 8, 9, 10 이렇게 찍어줬다면 이제 5분의 4가 여기 있다는 거를 알았을 거고요. y는 sin 5분의 4파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으면 얘 값이 양수가 되는 데가 언제야?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되는 게 얘네 둘이 불배서 양수다라는 소리니까 얘가 양 혹은 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x가 몇일 때? 2일 때랑 3일 때밖에 없어요. 음수일 때는 언제야? x가? 그 나머지 그러니까 5를 쌤 0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거보다 작다를 봐야 되는 거니까 5도 포함해줘야 돼. 5, 6, 7, 8, 9인데 10쪽은 이제 등호 안 붙었지?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0은 또 붙어야겠네요. 0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까지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코사인은 이제 이거 어떻게 되겠어? 0 되게 못생기게 그랬네. 1, 2 여기가 2.5겠지? 그리고 3, 4, 5 그리고 대칭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은 어차피 뺄 거고 있다가 그래서 y는 코사인 5분의 4파이다 이런 식으로 잡아줘서 얘가 양수가 되는 순간은 오히려 언제더라? 1, 0까지 해서 0, 1, 2, 3, 4 빼야 되죠? 5, 6, 7, 8, 9 이렇게 잡아주시고 음수가 되는 순간이 뭐밖에 없어? 5밖에 없더라. 이걸 잡아줘, 그지? 내가 직접 봐야 되는 건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양 혹은 음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니까 양수가 2, 3일 때 양수가 2, 3 여기 있죠? 음수가 5일 때 여기 음수도 뭐 하나씩 있으니까 이 세 개다.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봐주시면 되는 거겠지? 대칭성 이용한 거예요, 대칭성. 11번은 안 해도 되죠? 이거는 뭐 어려울 때 진짜 전혀 없는 문제라서 이것도 굳이 해설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계산 쭉쭉쭉쭉쭉 한 5번 정도 하다 보면 나오는 뭐 그런 문제다. 12번 요거는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다들 평행사변형이다라는 성질을 어떻게 이용하셨어? 대각선에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거 쓴 사람 손 들어봐. 그게 이제 고1 때 좀 썼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고1 때 우리
형용사 변형 도형의 성질 점과 좌표 그 수학 하때 수학 상대죠. 도형의 방정식 점과 좌표 할 때 얘와 얘의 중점과 얘와 얘의 중점이 똑같더라. 뭐 이거 이용하면 되는 문제거든. 그래서 여기를 0,1로 놓고 뭐 여기를 뭐 대충 뭐라고 볼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a라고 할까? 마이너스 a, 2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놓으면 얘 y 값이 이제 2의 마이너스 a 승이다. 그러면 x 값이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뭐 이게 문제였잖아. 그래서 근데 x 값이 똑같으려면 여기가 y는 루트 2의 x 승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2a가 돼야 돼. 이거 이용해서 얘와 얘의 중점이 얘와 얘의 중점이랑 똑같다. 그럼 얘의 좌표를 잡아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준 거죠. 얘 좌표 잡아주는 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3a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맞나? 마이너스 3a 콤마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승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요 놈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관이 뭐야? 그냥 a라는 미지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렇게 더럽게 표현된 요 놈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2의 x승 위에 있다 라고 해서 식대입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용사 변형이라는 놈의 도형의 성질 중에서 얘와 얘는 길이도 똑같지만 뭐도 똑같아? 기울기도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x 증가량을 뭐 a, y 증가량을 b 그럼 여기도 x 증가량이 a, y 증가량이 b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문제를 풀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지? 그치? 어쨌든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야? 그러니까 계산이 어려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작년 6월 평가원인가 9월 평가원인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계산량을 진짜 막 거지같이 주면서 아 되게 이쁘게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애들이 막 계산에 터져버린 문제가 작년 6월 그러니까 6월 9월 둘 중에 하나고요. 12번 13번 둘 중에 하나야. 근데 기억은 안 나.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객관식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었어. 하여튼 계산 쭉 하다 보면은 1번이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13번. 요거는 그 우리 재작년부터 해서 그냥 얘와 얘 넓이의 차이가 뭐 몇이다, 넓이가 아니면 뭐 똑같다, 뭐 이런 유형은 니네가 되게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를 니네 어떻게 풀기로 아이디어를 내셨어? 얘와 얘가 그러니까 사실 삼각형처럼 생겼지만 삼각형은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놨을 때 니네가 여기 있는 공통 부분을 분명히 잡으셨을 거야, 그렇지 않아? 오케이? 요 공통 부분을 잡으면 어떻게 구하기가 편해? 여기가 좌표를 잡아보면 3,12 뭐 이렇게 나오고 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함수를 알고 있는 건 요 2차 함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요 2차 함수의 적분값 가지고 내가 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더라. 얘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의 넓이는 그래도 내가 적분으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요 A랑 요 B급칭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를 보려고 A라는 놈을 어떻게 표현해? 36? 저 직각삼각형에서 뭐를 빼면 된다? 2에서 3까지 내가 알고 있는 fx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거 계산해주면 얘 더하기 얘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얘 더하기 얘는 뭐야 이제? 삼각형의 넓이인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A래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높이가 12인데 지금 A랑 B랑 넓이 차이가 몇이래? 2분의 1이래. 그것도 A가 더 크다 그랬어. 여기다가 2분의 1만 추가해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A 값 나오는 그런 구조였죠. 별거 없죠? 그래. 14번. 여기서 이제 꽤 당황했던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아닌가? 근데 이 문제가 약간은 객관식으로 내기 오히려 좀 허술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뭔가 예상 가는 숫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다 6의 배수잖아. 그지? 그래서 한번 6을 한번 넣어볼까? 근데 해보면 6이 안 돼요. 그럼 뭐지? 12인데? 12가 돼요. 그러면 12 다음에 늘 숫자는 2일까 3일까 4일까 5일 그러니까 2일까 3일까 4일까밖에 없잖아. 2 되나? 안 되네. 3 되네? 그래서 한 36 이렇게 구한 친구들 있지 않을까? 솔직히? 아니야? 너무 지금 너무 결과론적이야? 하여튼간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면 얘는 그러니까 너네 이거 정추적했어? 역추적했어? 나는 역추적하다가 씨 이거 역추적 더 이상 못하겠는데? 싶어서 역추적을 하다가 정추적으로 바꿨어요. 나만 그렇게 푸나? 봐봐 어떻게 하냐면 일단 A1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h라고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a1은 일단 무조건 첫째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수야? h는 무조건 음수여야 돼, 그지? 근데 너네 입장에서 얘가 내가 이 수열의 비난 문제들 대부분이 제어의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너무 크면 줄이고 작으면 다시 크게 만들고 그래서 왔다 갔다 어떤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게끔 만드는 그런 제어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이게 딱 그 제어의 역할 아니야? 양수면은 15를 빼주세요. 근데 빼주다가 음수가 돼버리면 다시 마이너스 2an으로 양수 쪽으로 돌려놓으세요. 뭐 이런 의미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네도 가질 수 있는 값이 그렇게 다이나믹하지가 않아. 얘가 양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가진다고 해봤자 얘가 1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거기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2배까지 했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4에서 2배 하면 28? 그러니까 모든 숫자들이 다 28과 마이너스 14 사이에서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그래서 일단 내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h를 가지고 역추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좀 거지 같아요. 내가 얘네 값들 한번 k라고 한번 잡아봤어. 그래서 h를 내가 마이너스 k라고 잡은 상황에서 얘는 무조건 음수가 됐잖아. 어디로부터 온 거야? 밑에 방향으로부터 온 거야. 그러면 얘는 15-k에서 15가 빠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지? 근데 그러면 얘는 어디서 왔을 거냐에서는 이제 또 케이스를 나눠 주셔야겠죠? 케이스를 나눠보려고 보니까 얘가 밑에 방향으로 왔다면 30-k로 왔겠지만 얘가 마이너스 2배가 돼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어떻게 돼? 2분의 k-15.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기분이 나빠진 거야. 왜? 그러니까 2분의가 존나 열받아요. 이러면 어떤 생각 드는 줄 알아? 아, 이러면 k가 무조건 홀수여야겠는데 하면서 막 케이스 어떻게 나누지 마. 왜 연병 지랄을 하더라고. 쉽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역추적을 하다가 사실 A4까지 내봤어 혼자 할 때. 근데 갈수록 막 4분의 1 나오고 막 지들끼리 막 나이 불수 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정추적 해버리자. 그렇게 하니까 얘는 일단 그럼 내가 뭘 알 수 있어? 이 K라는 놈은 일단 무조건 양수라고 잡은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무조건 뭐야? 15-K가 뭐라는 거야? 미친놈아. K-15가 돼. 그리고 중요한 건 얘는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어. 요걸 파악하셨네? 얘는 케이스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 지금 요 H7이라는 놈이 내가 지금 마이너스 K로 놨을 때 얘는 음수잖아. 그 말은 뭐야? 얘를 겪었다고. 근데 얘를 겪었을 때 나오는 음수는 반드시 14보다는 작지 않을까? 뭔 말인지 알아? 이거 한 결과가 마이너스 K라며. 근데 얘는 0보다 크다며. 그치요? 오케이? 그러니까 14보다 작거나 같다가 15보다 작다. 잡아줄게. 됐니? 괜찮아? 그러면 그거 다음에 A3을 보려고 보니까 어때? 얘는 무조건 음수라니까?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지. 그럼 30-2k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얘는 이제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흐름까지는 계속 똑같아. 얘는 양수니까 다시 15를 빼줘. 15-2k.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지. 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줘. 어떻게? K가 7보다 8보다인가? 7? 그래. 등호 붙이고 8이라고 하지. 얘가 7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주면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또 나뉘어지지. 근데 그러면 또 흐름 간단해서 7일 때 딱 이쁘게 끝나버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눠줬던 것 같은데. 그치? 여기서도 한 번 더 나눠줬고, 여기서도 한 번 더 나눠줘서 나오는 결과가 총 이제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안 되는 놈이 있다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했는데 뭐 자연수가 안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것들 제외해주고. 해서 답이 3번이 나왔던 것 같아요. 12가 되고 3이 됐나? 이런 식으로. 이거는 14번을 맞춘 애들이 꽤 많아서 계산할 필요 있나? 끝까지 계산해주세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계산하겠습니다. 해줘? 알았어. 어떻게 되면 K가 8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음수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얘가 음수니까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4K 마이너스 3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아직 양수잖아.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2K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얘의 값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지? 요게 A5 본 거죠. A6는 뭐야?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4K-45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얘는 무조건 음수 아니야? K를 내가 양수라고 잡았는데, 그치? 그럼 얘는 뭐야? 반드시 4K가 돼. 근데 H7을 두고 보려고 보니까 얘가 무조건 음수다라는 보장은 또 없어. 그렇지 않아? 왜? 뭘 기준으로? 얘가 11까지는 음수잖아. 근데 12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K가 12보다 만약에 크거나 같다면 얘는 여전히 양수가 돼서 4K-60이라고 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K가 1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음수가 된단 말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8보다 크고 11보다 작다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음수가 되면서 마이너스 1로 곱해주면 90-8K가 되죠. 근데 최종적인 이 H7 입장에서 얘가 내가 원하는 건 H7이 마이너스 K가 되는 순간을 원했던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때 5K가 60이니까 K는 뭐예요? 12가 되고 범위에도 맞지. 괜찮지? 얘는요? 얘가 마이너스 K였으면 좋겠는데 7K가 90이 되는 자연수는 없는 거잖아. 왜? 천체형이 자연수다 보니까 저직거리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무조건 자연수밖에 안 나와요. 얘는 이제 말이 안 된다. 괜찮으시지?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야. 이제 얘는 무조건 양수인 거 아니야? 얘가 무조건 양수면 뭐야? 4K 마이너스 15가 될 텐데 내가 원하는 건 얘가 마이너스 K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5K가 15가 돼서 K는 3이더라. 이제 보여주면 된다. 3 되고 12 되니까 답은 36. 됐지? 자, 15번 볼게요. 초차함수가 1인 4차함수 fx가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됐다. 지금 저기는 정보는 일단 차치하고 얘가 1,0을 반드시 지나야 돼. 그러면서 f'1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걸 보니까 얘가 여기서 감소하는 뭐 이런 그림을 가진다라는 것까지는 일단 체크 가능하겠네, 그지? 근데 보면 F형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F형이라는 건 Y절편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F형이 0보다 크니까 대충 얘도 이쯤 잡아줄까?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요 놈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라는 거. 근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닌가? 요 정도는 그래도 좀 자주 봤던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F0이라는 놈은 뭐야? 상수함수잖아. 맞지? 요 상수함수 기준으로 얘네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의 그 성향이 완전히 똑같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10번 문제 기억해? 그 삼각함수 코사인 아까 5분의 4파이가 했던 그 문제 있잖아. 그거랑 완전히 표현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F0이라는 직선 기준으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을 거면 둘 다 위에 있고 밑에 있을 거면 둘 다 밑에 있어서 음이 떠야 된다라는 소리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러려면 어쨌든 얘는 다항함수야. 얘가 다항함수야. 그러면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함수가 움직일 때 얘가 둘 다 위에 있을 수 있고 둘 다 밑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전환점은 반드시 얘네가 0이 될 때일 거 아니야. 그래서 등호가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전환점이 대체 언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항함수 댄스에 의하여 4차 함수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러면 얘가 언젠가는 위로 움직일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y는 f0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얘는 언젠가 위로 이렇게 솟는 구간이 생긴다고. 근데 그러면 f0이 0이 아니라 F형 기준으로 얘보다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요 전환되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맞지? 근데 그때가 언제야? 내가 예를 들어 K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요 X의 값에다가 K를 집어 넣으면 얘는 지금 완전히 0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도는 뭐가 되든 상관없는 거지. 그치? 딱 K를 봤을 때. 근데 그 좌우 되게 조그만한 좌우의 차이를 한번 봐봐. 극한을 한번 보잖아. 얘는 K에 대한 좌극한이 어때? 음수야. 무극한은 양수야. 그러니까 얘는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야 된다. 얘가 그 K라는 구간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야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K를 기준으로 얘가 조금 전까지는 음수였어. 근데 계속
무조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얘도 음수에서 그 구간에서 0을 찍고 다시 양수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닐까? 이해가 돼? 근데 그 K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K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가 K를 찍었다면 그 왼쪽에서는 어디서 얘가 찍어야 돼? 마이너스 2K에서 이 지점을 찍어야 된다. 여기까지 판단? 그래야 어떤 K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양수, 여기를 지나서 이 새끼는 음수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 외의 부분에서 그 이외의 부분에서 만약에 구호 변화가 생기려면 얘는 4차함수가 될 수가 없거든? 힘들거든?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겠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여기가 뭐 알파면 여기가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건 사실 또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 야, 애초에 내가 여기 지나라고 함수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y는 f형이라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보면 결국 얘는 여기를 지나야 해. 그러면서 그 외의 부분에서는 부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예 없어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접해야 돼.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fx 기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쪽 함수 있지. 얘는 k가 0보다 큰 쪽, 마이너스 2k보다 작은 쪽, 여기서는 양수. 그 사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뭐? 음수. 이렇게 가주면 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난 10을 잡아야 돼. 10을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 사실 요 직선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맞지? 얘는 x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그러면서 x-k, x 플러스 2k를 또 다른 근으로 가진다. 하지만 얘를 f형만큼 위로 올려주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씩 잡으면 이 세계관에서 미지수가 몇 개야? 2개가 되죠? 요 귀찮으니까 그냥 A라고 볼게. 미지수랑 A랑 K 이거 2개잖아. 그럼 나 10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한 거야. 근데 12개 아직 안 쓰는 거 뭐 있어? 정확한 값으로 나와. 얘랑 얘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 대입해 주면은 A랑 K를 둘 다 구할 수 있는 구조인데 계산은 더러우니까 생략할게. 알겠지? 한번 해봐봐. 그렇게 하면은 아마 뭐가 될 거냐면 A가 뭐가 뜨더라? A가 5가 뜨고요. K가 2가 뜨고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쭉쭉쭉 풀다 보면은 K가 아마 값이 2개가 나올 거야. K가 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걸러내는 방법은 내가 애초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는 K가 무슨 수죠? 양수잖아. 그러니까 어떤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음수인 근을 걸러주시면 돼요. K를 내가 양수라고 내 스스로 잡았으니까. 이해하셨지? 애초에 그리고 문제에서도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k는 양수밖에 못 들어가는 거겠지. 그쵸?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뭐 20번 나온 봅시다. 20번 틀린 사람들이 꽤 많다. (20번에서) 그리고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 중에 하나는 이거야. 삼각형에서 사인의 값은 뭐를 대변한다라고 배웠지? 대변의 길이를 대변한다라고 배웠었어. 그렇지 않니? 니네 수원 할 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뭐 3대 5대 7일 때 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래갖고 그냥 A 대 B 대 C로 봐라고 얘기했었던 거 다 기억나잖아, 맞지? 이때 3대 5대 7이면 7의 대변이 대각이 120도다 뭐 이런 거 숫자도 막 외우고 그러지 않았어? 그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얘가 길이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어떤 예각삼각형 가지고 볼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넣어서 얘가 2, 길이가 2. 근데 이제 사인 B랑 사인 C가 대체 길이를 대변한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만큼 대변한다를 모르는 거잖아, 맞지? 근데 니네가 사인 법칙을 놓고 봤을 때 사인 B분의 B가 2R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사실은 사인 B가 뭘 의미한다? 2R분의 B를 의미한다 라는 거를 니네가 뽑아주어서 이거 가지고 문제 풀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사인 C도 해주면 얘 되게 대칭적으로 생겼잖아. 2R분의 C겠죠.
맞나요? 내가 얘네 둘을 곱해서 16분의 9가 나온다는 사실을 4r제곱분의 bc가 이제 16분의 9다 라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넓이 가지고 볼 때 내가 대체 그러니까 결국 2분의 1 AB 사인 세타 뭐 이런 거를 쓰기는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겠잖아. 근데 대체 어떤 각을 선택할까? 라는 생각에서 니네가 직관적으로 싹 와닿은 각이 하나가 있을 텐데 그게 뭐야? A지 않을까? 왜? 그러니까 B를 선택하면 C가 슬퍼할 것 같고 C를 선택하면 이제 B가 슬퍼할 것 같은데 그냥 둘 다 슬프게 그냥 A 그냥 잡아주고 싶다라는 생각 직관적으로 들지 않았니? 아니야? 직관적으로? 그래요. 이제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 삼각형 넓이는 4r분의 A, B, C다.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알고 있어? 전에 학원에서 했어요. 그냥 외우라 그랬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나는 이 공식은 그 교과서에는 써있나 모르겠어. 근데 개념 플러스 유형 같은 데는 막 이런 게 써있어. 얘들아 이거 쳐다도 볼 필요 없어 그냥 넘어가 라고 매번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머리에 빈 공간이 많은 새끼들은 외워. 알겠지? 넘어갈게 이런다고. 근데 이걸 꾸역꾸역 외운 애들이 꼭 하나씩 있거든. 그런 애들이 오늘 행복한 거야. 근데 수능 날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수능에 안 나와. 자, 이거랑 이것도 알고 있는 애들 있니? 이거 뭐야? 그러니까 해로대 공식은 다 알아. 왜? 이름이 존나 해롱해롱 귀엽거든. 그런 건 들어는 봤어요. 근데 이거 한 번이라도 써먹은 새끼들 있어? 없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배울 때만 그냥 이런 게 되노? 약간 이런 거였잖아. 심지어 니네 S가 뭔지 기억도 안 날걸? S가 뭐야?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평균은 3이잖아. 2야. 맞아. 2 맞아요. 그러니까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이걸 뭐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다면 사실 저기 있는 ABC의 넓이가 8분의 15다를 이용해서 만약에 본인의 머리 공간이 굉장히 많았다면 그냥 얘를 이제 2R분의 BC로 치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요게 8분의 15? 그러면 사실 이거랑 서로 구할 수는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오늘 하루 웃는 거예요. 오늘 하루 웃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몰라. 어떻게 해? 유도해내야지.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얘를 2분의 1 한 다음에 지금 여기가 B고 여기가 C잖아. 그래서 2분의 1 B, C, sin A 얘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 계속 막 알알 거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뭐 아래 대해서 한번 바꿔주면 BC 곱하기 얘가 뭐야? sin A가? 여기다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주면 2R분의 A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왜 외우냐고. 금방 유도하잖아. 그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4R분의 A C더라. 근데 A가 2니까 얘가 2R이다. 그러니까 요거 그렇지. 요거 연립하면 땅만 몰라도 R은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얘가 8분의 15다. 요거 이용하면은 R이 뭔지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BC가 뭔지까지는 구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인정? R이 몇 나오지? R이 3분의 5가 돼요. 계산해보면 그거에 따른 BC는 4분의 25 이렇게 뜨죠. 근데 오케이 뭐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저놈이야. 얘도 결국 길이를 대변하는 놈이다 보니까 결국 물어보는 게 B제곱 더하기 C제곱일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유추했으면 좋았을 텐데 뭔 말이냐면 니네가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알기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물론 밑에 뭐는 있어야 돼? 4R제곱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쟤는 몇이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잖아. 그럼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대체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코사인 법칙밖에 없어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B제곱과 C제곱이 둘 다 더하기로 연결이 되려면 어떤 값을 기준으로? 요 A라는
강을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 코사인 A를 알아야 돼. 코사인 A를 어떻게 알아? 야, 사인 A를 알 수 있잖아. 사인 A는 뭐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나오죠. 그러니까 아래의 역수지? 사인 A가 5분의 3이야. 그러니까 코사인 A는 뭐다? 예각삼각형 입장에서 5분의 4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2BC에 야 심지어 BC도 있구나. 그지? 여기다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거 취해주면은 BC 대입하고 A제곱은 4인 거 아니까 넘겨서 계산해주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4인 게 아마 나올 거야. 됐나요?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얘가 뭐야? 3분의 5, 9분의 20, 9분의 100, 9분의 14 이렇게 계산하니까 50분의 9763 이렇게 뜨더라. 답은 13이다. 써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20분에서 하고 막 걸렸던 친구들 좀 있었을 거야. 그지? (21번) 문제는 딱 난이도 21번스럽긴 한데 딱 21번 그것보단 조금 쉬운 것 같긴 한데 근데 얘도 개형 추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보고 와 씨발 이거 얘가 겉보기에 되게 더러워 보이잖아. 생각보다 얘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은 별로 없었지, 그지? 어땠어? G'X랑 F'X를 서로 나눴더니 이렇게 된다. 어떻게 돼요? 결국 fx랑 gx는 최고 차이수가 1인 3차함수야. 그러면 프라임 입장에서 얘네는 3을 다 최고 차이 계수로 가지고 있을 텐데 얘네가 x-2, x를 갖고 있는데 공통인수를 하나 갖고 있더라라고 해석하셨지 다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공통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나누어지는 것이다. 얘네가 동일한 극과 말파를 갖는데요. 이거 가지고 오히려 이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로 추론한 애들이 좀 더 헤맸던 문제? 왜냐면 나는 솔직히 이 표현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동일한 극과 말파를 갖는. 그러니까 극대가 똑같다? 극소가 똑같다 일 수도 있지만 극대와 극소가 똑같다로 사실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래프 개형이 되게 다양해져요. 요거는 조금 더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 문제를 풀었다면 어쨌든 K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너네 그건 알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얘 그래프가 대충 예를 들어 K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여기가 2고 여기가 K예요. 여기가 뭐지? 도함수의 적분값은? 원함수의 함수값 차이다. 요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만약에 K가 양수라면 그러니까 누가 더 넓어? 밑에가 더 넓어. 그러니까 밑에 극대 극소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K가 음수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오히려 얘가 더 넓겠지? 그래프 개형이 막.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보면은 얘 그래프 개형을 어떻게 그려주면 되지? 막 이렇게 막 고민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K가 양수일 때 어떻게 돼요? K가 양수면 얘 값이 오히려 변동이 이렇게 좀 적어. 맞지? 근데 변동이 오히려 큰 극대극소의 차이가 큰 요 놈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치하는 거지. 맞지? 아니면 어떻게 일치해야 돼?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 그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K다 이렇게 갔을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K다 이렇게 갔을 텐데 근데 이 그림은 말이 안 돼. 그치? 왜? 이렇게 되려면 K랑 이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 그래프가 0과 K를 그때 극소로 가져야 된다며. 0과 K라며. 근데 이 그래프는 말이 안 되잖아. 왜? 얘가 0과 2에다가 버려. K가 2여야 돼. 그러면 2하고 X가 극대 극소를 가질 수가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죠. 그치? 이 그림 말이 안 되는 거야. 같은 논리로 K가 음수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K가 음수면 이제 여기가 K고
상황에서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 2라는 놈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요거랑 요거 두 개밖에 없어. 그려보면 사실 어떤 경우에도 둘 다 뭐야? 그냥 FK랑 GK랑 똑같다.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 세계관에서 그냥 미지수가 K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랑 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쌤 근데 적분상수는요? 어떻게 해요? 적분상수 주었잖아요. 그치? 걔네들 이용해서 얘네 각각 적분한 다음에 K 집어넣는 게 똑같더라 라고 하면은 K가 뭐가 되냐면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근데 2는 안 된다는 게 바로 눈치가 채지거든. 왜?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한쪽이 2면은 극값 안 가져요. 그래서 얘가 된다. 그래서 넣어보면은 답은 16이 뜬다. 뭐 이런 거였어. 계산만 넣었어요. 계산만. 별거 볼 건 없었고요. 이제 22번 여기 문제는. 소신 발언하자면 나 22번 좀 야매로 풀었어. 뭘로 풀었냐면 인디언식 기후제로 풀었어요. 인디언식 기후제가 뭐야?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지수함수와 다함수는 서로 차원이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연립해서는 절대 문제 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연립해서 문제 풀었을 때 아니 숫자 넣어보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뭔지 한번 좀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 문제들은 다 한 번씩 풀어봤니? 그러니까 읽어는 봤니? 읽어라도 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금 fx라는 놈이 a 곱하기 3의 x승이래. 그러니까 a는 양수인 것까지 줬으니까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생각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를 직선 x는 2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얘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뭐 올렸는지 내렸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놈이 gx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함수 hx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어떤 모르는 값 t를 기준으로 t보다 전에는 fx, t보다 클 때는 gx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뭐 연속이나 이런 조건도 없어. 그러니까 불연속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새끼인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얘는 뭐라 그랬냐면 t가 정확히 2일 때 이제 h2는 2다. 이게 뭔 말이야? t가 2일 때는 사실 h2라는 놈은 g2거든. g가 2보다 크다. 이거 알려준다. 그리고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봤어.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요거다. 난 얘를 어떻게 얘기해요? 감히? 라는 생각을 했어. 감히 네가 모든 실수를 풀어줘? 이런 뜻이었어. 뭔 말이냐면 님 입장에서 얘가 써먹기 너무 힘든 조건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야? 여기 있는 이 h가 f인지 g인지 몰라. 여기 있는 h가 f인지 g인지 몰라.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t를 시발 모든 실수로 줬어. 그럼 나는 t에다가 뭐 먼저 집어넣어간 줄 알아? 10억.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그냥 얘는 f 고정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10억보다 작으면 얘라며. 그러면 f에서는 다 통한다는 소리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집어넣을 숫자는 뭐? 마이너스 10억. 왜? 마이너스 10억을 넣으면 뭐야? 그냥 웬만하면 이 새끼거든.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난 그렇게 집어넣었어. 근데 그렇게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요. f2가 뭐야? 2가 돼. 그리고 G2도 뭐가 돼? 2가 돼. 이렇게 생각하라. 근데 fx 10을 지금 여기서 줬거든. 그럼 어때요? f2가 뭐야? 9a. 맞아? 그러니까 f9a가 2라니까. 근데 다시 f에다가 그러니까 9a를 넣어. 그럼 뭐야? a 곱하기 3의 9a 승이 2다. 이렇게 나와. 여기서 인디언식 기후제를 했어요. 뭐 집어넣으면 될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여기 지수에는 큰 수가 들어가면 안 좋거든. 근데 얘가 2가 나와야 되네?
9분의 2 한번 되네. N은 9분의 2인가? 이렇게 구했어.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구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답지에서 권장하는 풀이를 알려줄게. 알겠지? 답지에서 권장하는 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F9A가 2잖아, 얘가. 그치? 근데 사실 F2도 9A. 뭔 말하는 줄 알아? 답지에서 권장하는 풀이는 뭐냐면요. 얘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9A, 9A를 집어넣었을 때 2. 얘네가 서로 무슨 대칭의 관계지? 그러니까 fx 입장에서 fx는 2,9a와 9a,2를 동시에 지난다 이거잖아. 근데 이 두 점이 어떤 관계야? yx 대칭 관계야. 맞아? 근데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야 하는데 fx는 지금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 아니야? 증가함수인데 얘네를 동시에 지날 수가 있어? 얘네가 y는 x 대칭이면요 기본적으로 한쪽이 2,9a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이 9a, 2 막 이렇게 있는 구조잖아. 얘네가 어떻게 증가함수가 얘가 어떻게 하는 곡선 위에 있겠냐고. 그러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다? 얘네가 동일한 점이어야 한다. y는 x 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얘는 부분에 있다. 이게 얘네가 원하던 풀이다. 근데 근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까지 괜찮으셔? 오케이. 그러면 내가 fx의 그래프를 조금 수정해 보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제 y는 x라는 이거 직선 기준으로 여기가 2,2가 되면서 fx가 이렇게 지나야 돼.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든 써먹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G. 그러니까 G라는 요 함수도 좀 써주자. GX는 뭐야? 너네 X는 2에 대한 요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할 수 있니? fx를 x는 2에 대해서 대칭하면 f4-x가 된다는 정도는 알지 않을까? 그래서 a 곱하기 3의 4만 사실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22번을 도전하는 게 웃기긴 해. 그죠? 이거 한 다음에 더하기 k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 G2는 뭐야? 9a 플러스 k가 된다. 근데 요 놈이 또 이어야 한대. 근데 9a 플러스 k 여기다가 또 9a 플러스 k를 집어넣어. 어때 돼? 이씨.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겠지. 일단 써보자. 어때 돼? 3의 4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k 플러스 k가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나 a 알지 않냐? 그치? a 뭐야? 9분의 2라며. 얘가 뭐야? 2죠? 이거 뭐야? 2 마이너스 k죠? 근데 얘 뭐야? 9분의 2죠? 9분의 2랑 9랑 또 없어지죠? 얘가 뭐야?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k 있어. 여기서 또 뭐 했는지 알아? 또 뭐 했게? 인내식 교제한 거예요. 얘 너 딱 보이지 않냐? 몇이야? k가? 0이야. 근데 0은 문제가 있다. 왜? 야 얘가 0이면 내가 얘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도 했어.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았어. 그럼 문제를 못 풀어요. 애초에 밑에 것도 만족 안 하고 위에 것도 만족 안 해. 아까 얘가 이보다 커야 된다. G가 이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오긴 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나 처음에 0이라고 근데 0 말고는 진짜 없는데? 그래갖고 그래프 그리는 사이트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그려봤어.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x라는 요 그래프와 y는 2 사이의 관계를 한번 유추해봤어. 했더니 얘가 진짜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렇게 나이트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0이고요. 내가 찾은 0, 인연식 기울제로 찾은 0. 근데 여기의 값이 대충 1.6862 막 이지랄 나오더라고. 아 뭔가가 있긴 하구나 하고 그냥 일단은 몰라. 여기 갔어.
뭔가가 있대.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9분의 2인 거를 내가 찾은 상황에서 얘가 y는 x니까 얘가 2,2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얘가 2보다 커야 된다 라는 소리는 k는 무슨 수? 어쨌든 양수라는 건 그래도 유추 가능했었을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뒤집어진 다음에 위로 k만큼 올랐다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요게 y는 gx.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가 얼만큼 올랐는지는 모르겠으니까 2,2 플러스 k 일단 이런 식으로 놓을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여기서부터 좀 빡센데. 여기서부터 빡센데.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지금 t가 2일 때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성립해야 된다라는 상황이었잖아, 맞지? 오케이? 그럼 얘는 봐봐, 내가 t가 2일 때 h2를 좀 구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 알겠지? h2가 뭐야? 지금 2 플러스 k. 그치? 근데 그 2 플러스 k를 다시 어디다가 집어넣어? hx에다가 집어넣어. 근데 그건 hx에다 집어넣는다는 소리는 사실 얘가 2보다 큰 수니까 이 y의 값이 다시 x 값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걸 또 집어넣어. 그럼 또 g에다가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럼 그 g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몇이 떠야 된다? 2가 떠야 된다라는 말은 뭔 말이죠? 요 점이 마찬가지로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계시면 문제가 풀리는 구조예요. 아니 사실 여기서부터 빡세.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이 어떻게 추론할까 싶어.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마지막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방정식 fx 이퀄 x의 실근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만나는 점이 하나 더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네가 사실 내가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여기를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새끼는 저걸 그리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문제 보고 사실 유추했어. 아, 7분의 최소값? 한두 개가 아니라는 소리구나. 근데 최대 두 개네? 여기 뭐 있겠지. 이렇게 잡은 거야.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이게 대칭성을 이용해야 돼요. 대칭성. 이게 보면 얘 기울기 1이지.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그러면 지금 요 직선과 요 직선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요 곡선은 기본적으로 조금 올리긴 했지만 x는 2에 대해 대칭 아니야? 맞지? 그러면 지금 요 공중에 떠있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뭐야? 합동이야. 왜? 단순히 뒤집은 다음에 올린 것뿐이거든. 이거 인정해? 괜찮겠어? 그럼 뭐가 되냐면 지금 요 삼각형에서 얘가 길이가 몇이야? K야. 얘도 길이가 몇이야? K야. 그럼 얘도 길이가 몇이야? K야. 얘도 길이가 몇이야? K야. 즉 M은 뭐야? 2에서 K만큼 뒤로 가면 되는 거야. 나를 뽑아주는 게 이 문제의 키니스. 대칭성 때문에. 근데 이걸 위로 올렸다 보니까 니네 눈에 잘 안 보였을 거야. 아마. 그러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나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이 도형의 성질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를 맞았을 때 어버버버 되는 애들이 거의 진짜 98%입니다. 근데 너무 도형을 써. 그러니까 식으로조차 전역할 수 없게끔 만들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풀었어도 그럴 수 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자살하지 마. 이런. 근데 볼게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K는 뭔데? 아, 나 진짜 K 진짜 알고 싶단 말이야. K 뭔데? 안타깝게도 K는 영원히 구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A 9분의 2인 거 구했어. 근데 G-M을 구하라는 거야. G-M이 뭐야? G K-2는 뭐니? 라고 물어볼 거야. 맞지?
GK-2가 뭐야? 여기다가 K-2 집어넣으면 되거든. 어떻게 되죠? A는 부분이 있고 K-2 집어넣어. 어떻게 돼? 3에 6-K에서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 인정하셔? 네, 그럼 봐봐 얘들아. 봐봐 9 3의 6승 나눠봐. 뭐가 되지? 3의 4승. 그래서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의 4승 마이너스 K. 근데 내가 요식 아까 구해놨거든. 2의 3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K 승이 뭐야? 2 마이너스 K야. 그 말은 뭐냐면 얘가 3의 4승 81로 묶은 2 마이너스 K 더하기 K가 된다. 이렇게 162 마이너스 80K가 된다. 162 마이너스 80K가 된다. 근데 거기다 80K 더하. 그러니까 K는 영원히 못 구하는 숫자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아 다함수랑 지수함수 연립하면 숫자가 이쁘게 안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억지로 문제 만들어 놓고 결국 K 값 씨발 못 구하네. 그냥 안 그래도 대입금 문제 만들자 라고 그냥 억가를 한 거야. 그래서 답이 2 곱하기 9, 28 그래서 36이다. 문제 별로 안 좋아. 그냥 억지 문제.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 미적 봅시다. 바로 가면 되지? 미적 26번까지는 질문 없지? 괜찮지? 27번 볼까요? 본인이 27번을 맞았다. 손들어. 넘어가도 되겠니? 한 명도 빠짐없이 손을 들었네. 넘어가도 돼? 아 이거 그냥 저거잖아. 그냥 진짜 내신 문제 아니야? 식세우기 문제 아니야 그냥 아우 씨발 그 미분 존나 귀찮은데. 야 이게 사인 ln 2분의 루트 2 플러스 k를 내가 씨발 어떻게 알아? 근데 결국 넘기다 보니 막 지랄하다가 탄젠트가 루트 3이라고. 아 성분의 파이 약간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 있잖아, 그지? 안 해도 되죠? 괜찮지? 28번만 볼게. 얘도 근데 니네가 쫄아서 신호를 안 한 것뿐이지 사실 나는 27번과 28번이 동난이도라고 생각을 했죠. 거야 진짜. 심지어 물어보는 것도 비슷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물어보는 거야? 여기 접선 그렸는데 여기서도 그 접선이랑 4분의 파이 갖고 나게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대. 근데 야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구하래. 야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래. 그럼 결국 뭐야? 산술기가 아니라 씨발 산술기 고일 요즘에 고일 수업도 산술기가 아니라 뭐지? 그 사인 법칙 비슷하잖아. 사인 법칙 산술기가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여기 길이 구해라. 사인 법칙 이용해서 문제 풀면 이런 거잖아. 결국 x를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함수도 쉬워요. 제 미분은 뭐야? 이 x승이야. 그러면 저 a에서의 접선이 뭐가 되냐면 2의 t승을 기울기로 가지면서 t, 2의 t승 플러스 1을 y이 준 거야. 이 점을 지난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 b라는 점에 x절편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x절편 구하려면 뭐해? 없애요. 넘겨서 정리하면 x-t가 마이너스 2의 t승에 2의 t승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럼 x는 뭐야?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t승분의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여기까지 불만 없지? 오케이? 근데 요게 이제 문제지. 4분의 파이만큼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요게 문제지. 너는 이거 어떻게 해? 1빌탄탄탄마탄 뭐라고? 1빌탄탄탄마탄 이거 그 내신 할 때 했잖아? 어떻게? 여기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여기를 x'이라고 했을 때 얘네 사이에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뭐 1빌탄탄탄마탄 써주면 된다. 어떻게? 전례가 1 플러스 2의 t승 그리고 저 새끼 기울기를 m이라고 할 건데 m은 무조건 무슨 수야? 음수잖아, 맞지? 오케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음은 얘가 1이고
나는 m의 값이 음수가 나오지 않으면 문제 안 풀 거야. 알겠지? 절대가 어떻게 풀어? 양수일까 음수일까? 아, 제곱은 씨발 이걸 어떻게 제곱해 미친놈아. 어떻게 하죠? 뭐 해봐야지. 1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까? 그럼 2의 t승 마이너스 어떻게 돼? 1 더하기 2의 t승 곱하기 m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m의 값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얘의 기울기를 구해야 얘의 x절표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m으로 한번 묶어봐. 어떻게 돼? m으로 묶으면 2의 t승 플러스 1 되죠? 1 넘기면 2의 t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m의 값은 2의 t승 플러스 1 2의 t승 마이너스 1 음수 아니냐 얘? 나는 음수 나왔으면 좋겠네. 마이너스 1인가 봐요. 그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다. 각도 도입해.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덧셈 정리로 가는 방법도 있어. 그게 맞아 원래는.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갑니다. 해서 보면은 이걸로 다시 놓고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t승 곱하기 m인데 나는 m 원하는 거니까 2의 t승 마이너스 1로 묶은 요게 마이너스로 묶은 2의 t승 플러스 1이 되니까 요게 내가 원하는 음수값이겠네.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기울기가 얘면서 또 특콤마 저거를 지나는 그 직선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아우 귀찮아. 해서 구하면 답 나와요. 나 여기까지만 할게. 진짜 내가 답 나와서 그랬어. 그러니까 어려운 구조가 아니잖아. 28번 쫄티한 사람 손 들어봐. 근데 딱 보니까 어때? 족밥이지? 그렇지? 쫄티하지 마. 알겠지?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생각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출제자가 더 괘씸해.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알아? 이 새끼 28번에 희망 주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 28번은 원래 희망을 버려야 되는 문제인데 너 괜히 희망 주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또 이걸 한 번 더 꽈서 진짜 28번이 만만했다면 이거는 뭐 성지가 됩니다. 왜 이런 거 보여줘야? 또 몰라요.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여기까지만 할게. FT 구해보면 FT도 되게 이쁘게 나와요. 적분하시면 돼. 알겠지? 문제 줘. 29번을 건드려본 친구들은 대부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너네 처음에 기분이 좋았을걸? 초항하고 공비의 부호를 다 줬어. 기분이 좋았지? 근데 그건 오히려 기분이 좋으면 안 되는 신호야. 왜? 얘들아 추론을 통해서 초항과 공비의 부호를 구해봐 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잖아. 근데 그걸 안 주고 저걸 그냥 야 이거 줄게 오케이 씨발 줄게 풀어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이게 답대가리가 없어요. 하여튼간 딱 니네 기분 좋았던 건 첫 번째 줄까지였을 거야. 그치? 두 번째 줄에서 임의의 음수 예. 수열 bn을 이렇게 놓자. 그러니까 t보다 작은 놈은 그냥 싹 다 0으로 때려버리고 t보다 크거나 같은 놈을 an이라고 놓자. 이때 시그마 bn의 값을 ft라고 하자. 모든 칠업의 원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얘들아 지금 초항하고 공비의 부호를 다 줬어 맞지? 이거를 함수화해서 한번 생각해볼게. 잘 들어. 어차피 수렴하는 등비수열이면 공비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거야. 그치? 근데 그렇다는 건 얘네는 점점 진동 수렴하는 구조 아니야? 맞지? 그럼 얘가 처음에 이 각 찍다가 그 다음에 요 각 찍고 그 다음에 요 각 찍고 요각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맞지? 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때 지금 뭐라고 놓은 거냐면 내가 어떤 t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사실 이미지 음수라는 건 모든 t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t를 그냥 모든 음수 여기를 왔다 갔다 거리는 모든 음수 t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값을 ft라고 정의하기 위해서 그냥 t를 임의의 음수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얘네는 음수라는 값이 지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자 봐봐, 너네 t가 임의의 음수라고 했으니까 나는 뭐부터 집어넣은 줄 알아?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10억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시그마 bn이랑 시그마 an이랑 똑같겠죠. 근데 그러다가 변화가 생기는 구간이 언제야? 내가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 대신에 뭘로 대체가 된 거야? 0으로 대체가 된 거야. 그럼 물어볼게. 원래 an을 다 더했던 거랑 얘가 0으로 바뀐 거랑 어떤 값이 더 크겠어? 전자, 후자? 후자가 더 크죠. 이 음수가 0으로 바뀌었다니까? 이만큼 커진 거라고 전체가. 근데 t가 점점점 커져서 얘마저 0으로 바꿨다고 생각해봐. 더 커졌죠? 더 커졌죠? 더 커졌죠? 더 커졌죠? 근데 얘네가 커지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 왜? 결국에는 0에 가까운 값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수렴값도 결국 정해져 있다. 그러면 잘 봐봐. 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여기 있는 ft의 모든 치역의 원소들을 가장 작은 수부터 나열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한번 가장 작은 수부터 나열해볼게. 이 알파 n이라는 함수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초하는 뭐겠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가장 작은 수가 뭐겠어? 10억일 때. 얘네가 다 음수로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맞아? 그때가 가장 작겠죠. 그러니까 초하는 뭐야? 시그마 an이야. 뭔 말인지 이해해?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으로 작은 거는 시그마 an에서 뭐가 빠졌을 때? a2 대신 0이 들어와 버렸을 때. 그거 a2잖아요.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으로 빠지는 건 누구라고? a4. 그 다음 하는 an-a2 빼기 a4. 그 다음으로 작은 거는 a2, a4, a6를 이렇게 합니다. 그쵸 뭐야? 이게 알파 n이라는 함수인데, 아니 수열인데, 문제에서 준 조건이 이거 두 개야. 리미트. 얘는 무슨 뜻이야? 이 시그마 an이라는 1부터 n, 1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더한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짝수 번째 놈들을 다 빼주면 돼. 뭔 말이야? 홀수 번째 놈들만 남는다는 소리 아닐까? 그 말은 얘가 1-r제곱분의 a라는 소리고 이게 10이라는 거야.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라고 하면 제발 좀 얘기해줘. 이 문제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다. 그 다음 그러니까 저게 또 존나 악질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세요? 생긴 것부터 일단 존나 더럽잖아. 이게 뭔데? 모르겠으면 뭐 해봐? 모르겠으면 뭐 해봐? 하나하나 나열해봐. 1 집어넣어 볼래? 어떻게 돼? 알파 1. 그 다음 빼기 알파 2. 그 다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놈 아니야? 그러다가 2n 한 번 넣어봐. 2n 넣으면 어떻게 돼? 2n 넣으면 어떻게 돼? 그럼 그 전에는? 플러스 알파 2n-1이겠죠? 빼기 알파 2n. 얘는 두 개씩 묶으라는 소리겠지, 그치? 얘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겠대요. 그 말은 뭐야? 사실 번거롭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얘를 쭉쭉쭉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그치? 얘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준 거야. 얘는 이제 어떻게 볼래? 얘들아 알파 1 빼기 알파 2가 뭐야? 내가 이거 알파 1이라고 적어놨는데 포기하지 마! 왜 멍 때리는 거야? 너 지금 멍 때리고 있었지? 솔직히 얘기해. 멍 때리고 있었지. 이게 뭐야? 여기서 여기 빼봐. 뭐죠? A2. 얘는 뭐야? 여기서 여기 빼봐. 뭐 돼?
A6. 얘는 N 그치? 그러니까 규칙상 뭐 그렇게 되겠죠. 얘는 모르겠다. 어차피 무한히 구하는 건데 뭐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얘는 뭐야? 1 마이너스 R 4제곱분의 AR이죠. 여기 뭐다? 마이너스 하나. 얘네 둘 연립하면 A 구하고 R 구하고 A3 구하고 끝. 이렇게 간다. 뭔 말인지 이해했어? 다시 한번 정리할게. 얘는 어차피 여기 가는 걸 니네가 다 알고 있다면 얘네가 표현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결국 t의 값이 이렇게 감에 따라서 더 값이 작아지는 거는 오히려 음수를 더 포괄적으로 포용할 때가 값이 가장 작은 거고 음수가 점점점 빠질수록 그 합은 점점 더 커지는 거니까 니네가 이런 식으로 나열만 제대로 해줬어도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 라는 거 같아요. 오히려 29, 30 중에서 29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의 기대랑은 반대로 29가 가장 쉽고 28, 30이 가장 어려운 구조를 우리는 보통 평가원에서 겪었었는데 여기까지 괜찮나요? 애들이 공통 쉬운 거에서는 눈 반짝반짝거리다가 22번부터 초점을 잃고 오히려 어려운 문제일수록 열심히 들어야지. 그지 않아? 모르는 거 하려고 지금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수능 얼마 안 남았지 지금 저도 모르는 걸 채우는 것보다 아는 걸 공고히 하는 게 더 중요한가? 30번 볼게요. 3세 fx와 gx 수식어가 존나 길어. 2분 동안 모든 양수에 거시기까지 한 gx 뭐야? 어떻게 가야 돼? fx의 그래프는 누가 봐도 딱 이렇게 증가함수죠. 근데 gx라는 놈은 fx보다 일단 작대요. 그러면서 프라임이 마이너스 1보다 오케이. 근데 얘가 만나는 점을 대충 알까랑 베타랑 이렇게 잡을게 대충 y는 gx 이렇게 잡을게. 모르겠다. 이렇게 됐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랑 만나는 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할게요. 자 봐. a, b 사이의 거리는 루트 2t다. 어떻게 이해해야 돼?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각각 t랑 t다. 그러면 어떻게? 1대 1대 루트 2. 괜찮지? 그럼 이걸 이용한다면 갑자기 g 프라임 6을 구하라고 하네? 이걸 어떻게 구해줄 수 있지? 내가 여기 있는 어떤 점 중에 하나를 잡아주는 게 좋을 텐데 사실 G는 내가 잘 모르는 함수잖아. 근데 F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함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교점의 X좌표를 뭐라고 잡아? 대충 K라고 잡으면 힘들다고. 뭘로 잡자고? HT로 잡자고. 왜? T에 의해서 얘는 변하는 함수잖아. X좌표가. 그렇지 않니?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봐봐. 내가 요 점을 HT, 뭐라고 해주면 돼? 마이너스 HT 플러스 T?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인정해? 괜찮아? 근데 사실 이 HT라는 놈을 내가 결국에는 HT가 뭔지에 대한 식도 써주긴 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써주면 돼? 사실 hx라는 놈은 x 세제곱 더하기 3x와 마이너스 x 플러스 t의 근이 ht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잘 봐. x 세제곱 더하기 4x가 t의 근을 ht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럼 풀이 방법은 사실 두 가지야. 어떻게? ht를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어요. ht의 세제곱 더하기 4ht는 t다. 이게 뭐야? t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ht에 대한 식을 잡아주시면 돼. 근데 그건 너무 멍청한 방법이잖아. 내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 얘들아. 이퀄 t 이거 보이자마자 뭐 해줘야 된다고?
역함수 생각하셔야 됩니다. ht는 y는 t세제곱 더하기 4t의 역함수다.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됐어? 그럼 이걸 이용한답니다. 내가 결국 g에 대한 식도 잡아줘야 되는 상황에서 얘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알고 있어. 요 정도 좀 잡아줄까? 요 점은 그럼 뭐가 돼? t만큼 오른쪽으로 갈게요. ht 플러스 t, t만큼 밑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ht 이렇게 된 거지? 뭐야? ht 양수 아니냐? 그림을 잘못 그렸겠지. 감수한 거 넘겼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뽑아낼 식은 gx가 얘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g ht 플러스 t가 마이너스 ht. 얘들아, 이 식은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이 질문 나오면 100% 확률로 항등식이다, 맞지? 항등식. 인정하시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 G'6이라고. 그럼 얘 양변 미분도 해볼게. G' HT 플러스 T 곱하기 H' T 플러스 1 이퀄 마이너스 H' T. 나는 G'6을 구하고 싶은 거다 보니까 얘가 6이 되는 순간을 좀 찾아주면 돼. 맞지? 그러면 HT 플러스 T가 6의 근은 뭘까? 이걸 좀 생각해봐야 돼. 한번 생각해볼래? 내가 알고 있는 HT에 대한 식은 요것밖에 없어. T가 몇일까? 고민해봐봐. 그러니까 HT는 여기 들어가는 양이지. HT가 크면 T가 너무 커지잖아. 그러니까 HT가 좀 작아져야 T도 조금 작은 값을 가질 텐데 니네 입장에서 느껴지는 숫자가 뭐 없어? X가 1이면 T가 5잖아. X가 1이면 T가 5잖아. 그럼 6 되잖아. 괜찮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근은 뭐다? T가 5일 때고 그때 H5는 1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될까? 오케이? 이거 어려워? 괜찮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구할 G'6 곱하기 야 H5는 알기 힘들다. H'모는 어떻게 구해야 돼? H' 역함수에 미분해 주시면 되죠. 어떻게? H'라는 놈은 뭐 하는 거야? 이 새끼 미분하면 뭐 나오는데? 3t제곱 플러스 4 나오지.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H5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뭐야? 7 이렇게 된다. 그럼 결국 내가 구할 거는 7분의 8이겠네. 그게 마이너스 7분의 1이더라. 7 날라가. G'6은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이더라. 답은 9. 그러니까 오히려 29번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긴 하네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복습을 한다고 치더라도 22번은 굳이 복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내 생각 개인적으로 22번은 괜찮고 29번은 반드시 복습 한 번만 뭐 해주셔. 알겠지? 그리고 명절 잘 보내지 마세요. 알겠지? 니네가 명절을 잘 보낼수록 수능이랑은 멀어지는 거야.
되겠지? 명절 괴롭게 보내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